네, 메일 정리 노트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부터 보시죠. 1번.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된 자는 결격사유자이다. 그렇지 않죠? 공인중개사법상 금고 이상의 유예 처분 중에 유예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무슨 유예뿐이죠? 집행유예죠. 예,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하고도 2년간 결격사유에 속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예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유예뿐이지 판사의 선고유예 처분이나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애초부터 결격사유와는 무관한 사유가 된다라고 했었죠. 이어지는 2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이다. 그렇습니다. 이 양은 옳은 질문인데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3년간은 결격사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제한 기간에도 속했었습니다. 단 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은 자는 5년간 응시의 결격에만 속하지 등록의 결격에 속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중개보조원을 하거나 법인의 임사원 하는 거 가능했었죠. 그런데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은 응시 자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결격사유에도 속하기 때문에 그 3년간은 중개보조원조차도 법인의 임사원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 후 3년간 결격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죠.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인일 경우 사망하거나 법인일 경우 해산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두 번째, 등록 기준 미달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결격사유에 해당된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만큼은 등록 취소 후 3년의 결격기간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러므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 취소 후 3년의 기간은 결격기간으로 적용되지 않아서 미달된 등록의 기준만 회복하면, 복구하면 바로 중개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형법상 사기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자인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이 결격사유가 되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야 하는 거니까요. 지금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긴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이라면 결격과는 무관한 겁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300만 원 이상일 때 벌금형이 결격이 되는 것이고요. 형법상 사기죄라면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아야 비로소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 5번.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여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그랬었죠. 미성년자, 성년이 아닌 자를 뜻하는데 우리 민법이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도 혼인으로 인해 성년의제가 되는 등의 예외가 있다고 했었죠. 그 민법상으로는 혼인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민법의 그러한 예외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9세에 달하지 아니하였다면 미성년자라면 혼인을 하여도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결격을 벗어날 수는 없게 될 것인 것입니다. 예, 혼인을 해도 결격에 해당한다.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이어지는 6번 지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봅니까?
모든 행위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이 업무상 행위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있는 행위여야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지, 직무 관련성 없는 고용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연대 책임조차도 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7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외국인을 고용인으로 고용할 수 없나요? 고용할 수 있죠. 단 외국인을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을 했다면 고용신고할 때 그 고용인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추가되는 것일 뿐입니다. 8번 문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로 제한됩니까? 업무지역에 대한 제한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존재하죠.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단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물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도 부동산 거래정보망 회원 가입하고 정보망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물건만큼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외의 물건도 중개할 수 있는 예외는 인정이 되었었네요. 9번 질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장 건물에 대해서 분양 대행할 수 있나요? 컨설팅은 부동산이기만 하면 공장 건물도 컨설팅할 수 있죠. 그러나 분양 대행은 공장 건물 분양 대행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상업용 건축물이나 아니면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 대행이 허용되는 것이었었습니다. 마지막 10번 질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의 분양 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까? 대상 물건이 상가나 주택이기만 하면 그 상가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불문한다고 그랬죠. 물건이 주택이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이냐 아니냐 불문한다. 또 입주자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자 수에 미달하는 미분양분이냐 여부조차도 불문하고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은 분양 대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록의 결격사유, 업무 범위와 관련한 메일 정리 노트 함께 풀어보셨습니다.